안녕하세요. 남국입니다. 자, 오늘도 아침에 해가 밝게 떠오르고 또 하늘은 청명하게 이를 데 없는 날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구름에 가려서 요 며칠 장마 때문에 세상을 바로 볼 수 없고 아름다운 산을 잘 못 봤지만 청명하게 해가 뜨고 구름이 깨끗하게 걷히고 하니까 맑은 하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굉장히 흡사하게 많이 비교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많은 욕망이 들어있거나 많은 이기심이라던가 이런 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원래 저 하늘은 저렇게 높고 산은 저렇게 맑은데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지고 또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되고 저 보이는 것이 산은 분명히 저 뒤에 높게 서 있는데 먹구름에 가려져 가지고 그 산을 바로 보지 못하면서 마치 산을 다 아는 것처럼 요 앞만 있는 것처럼 뒤에 산이 없다고 말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인문학을 한다거나 정신문화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거창한 깨달음이라는 이런 언어적인 것보다는 말 그대로 나의 식견을 넓히고 나의 교양을 갖추고 격식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는 게 되겠습니다. 모든 거의 기본 바탕이라고 저는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앞전 시간까지는 제가 우리 그 노천교육원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공부 과정 하나를 마쳤습니다. 하나를 마쳤고 오늘은 의식 확장 수련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거에 앞서서 제가 앞전 시간 했던 것을 잠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나름대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이것만 보고는 뭔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뭔가 뭐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또 뭘까요? 희한하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또 뭘까요? 이것만 봐도 잘 몰라요. 굉장히 지금 제가 많이 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정도 되니까 좀 아실 것 같으세요?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요거는 좀 아실까요? 자, 다시 한 개 더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예. 제가 조금씩 이제 비슷해서 가는데, 자, 제가 또 그림을 못 그린 거를 감안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꽃이죠. 자,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이제 그렸냐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판단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와 같아요. 이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고요. 우리 모든 분들은 대부분 보면 이 동그라미를 가지고 마치 뭐 사탕이다 라고 단정 지어서 말을 하고 뭐 아니면은 사과다, 뭐 우주다, 뭐 이렇게 단정 지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세요. 이건 꽃이고 이거는 꽃잎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호랑이 다리 꼬리 이거 만지고 마치 호랑이를 아는 것처럼 자기들이 막 다투는 것처럼 어리석은 장님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이치를 세상의 이치, 이 꽃잎의 이치를 두루 다 알지 못하고 마치 꽃잎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 기준을 세워서 꽃이다, 꽃잎이다. 이거 못하면서 이 선이 이거를 그냥 뭐 일자다, 뭐 숫자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근데 같애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이 꽃잎의 한 부분,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 많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이 꽃이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식이 커야지, 이 꽃잎보다 커야지 이 꽃잎이 무엇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꽃잎보다 내가 커야지만이 아 이거는 수술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보이는 꽃잎이지만 이 뒤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꽃잎도 있더라. 이거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는 의식이 적어도 꽃잎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꽃잎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게 꽃잎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원래 꽃잎은 이 뒤에 이렇게 정도 크게 되어 있을 거야. 보이지는 않지만 이 꽃잎이 이만하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 뒤에 숨겨져서 요것이 먼저 앞에 나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수술이 지금 한 개만 보이지만 아, 이 뒤에는 암술도 존재를 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려면 꽃잎보다 의식이 커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의식 확장을 할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앞전 시간의 걸 제가 복습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잠깐 갈게요. 이렇게 그리니까 아무도 몰라요. 동그라미만 그리니까 이게 우주다, 뭐 아니면 사탕일 것이다, 포도 알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원래는 이거는 꽃잎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한 요 선을 가지고 보고 판단을 하고 요 동그라미 하나를 보고 판단을 하고 요거 보이는 것만 갖고 보니까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꽃잎인지를. 그치만 꽃잎이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기준선을 삼아서 옳다 그르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거보다 꽃잎보다 여러분이 크다면 이 우주의 의식보다 여러분이 크다면 여러분이 대각을 하셨다면 이 우주 전체의 원리를 다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꽃잎이라고 말해도 되고 이걸 사탕이라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한테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틀렸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걸 사탕이라고 말해도 된다라는 거는 대각을 하고 열반에 들고 완전한 누진을 하신 분은 사탕이야. 맞아요. 근데 여러분은 틀렸어요. 이게 참 모순인데 이 모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완전한 누진을 이룬 분들한테 이것이 사탕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언어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탕이라 한다 한들 이것이 사탕이 되고 이것이 꽃의 수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할 때 방편으로 꽃잎이라 해도 되고 사탕이라 해도 이것에 매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매입니다. 저게 어떻게 사탕이야? 분명히 내가 봤을 때 꽃이니까 저건 수술이야 라고 또 보는 순간 또 묶어버리는 관념을 갖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꽃잎보다 큰 의식이 아니면 기준을 세워 절대로 말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꽃잎보다 큰 의식에서 이 꽃잎을 보고 여러분들이 알려면 두 개를 가지셔야 됩니다. 첫째는 사색, 두 번째는 통찰. 그러면 사색은 고요함과 더불어서 올 수 있는 것이 사색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름과 같은 많은 욕망이 있게 되면은 사색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들이 지금 칠판에 불빛 비치는 이 그림 한 자락을 보고 현재 여러분이 사색하실 수 있는 고요함을 가진다면 이 안에서 이미 깨달음은 끝이 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주의 진리는 꽉 차 있습니다. 수술 속에는 이 수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는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주의 원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사색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통찰력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꽃잎의 모양이 이게 아니라 이 뒤에 이만큼 있을 수 있구나라는 보이지 않는 뒷면을 보는 거. 이것이 통찰력입니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통찰력은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인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상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요함을 갖출 때 이것이 사색을 통해서 상자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통찰력을 가지고 상자는 이것만 봐서는 상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상자의 모양이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잡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상자 안에 이런 모양까지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상자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상자의 모습을 비춘 빛에 의해서 생긴 그림자구나. 이거를 아는 것이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통찰력을 갖고 있게 되면 음과 양의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전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운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 우리를 의지를 일으키게 하는 것들, 이것이 음과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이 합쳐져서 우리가 하나로 완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음과 양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찰력 있게 본다 하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노천 선사님 책 살아서 신인이 되는 길, 이 안에 정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자꾸만 정답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는 과정들에서 끊임없이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계속 해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리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이 방법들, 이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이 방법들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노천교육원과 함께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힘든 고비도 만나고 많은 과정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격조 있게 인생을 맞이하실 수가 있습니다.